사이다 무비튼. 나와 여친은 같은 직장이었는데 사귄 지 1년이 지났을 때쯤부터 여친이 나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심지어 휴일에도 각자 보내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현실을 직시했고 이별을 생각하고 있을 무렵 그 일이 터지고 말았다. 자기 아이를 임신했어. 라면서 여친이 아주 기뻐하는 얼굴로 임신 선언을 했다. 나는 설마 그럴 리가 하는 의문으로 머릿속이 어지러워졌다. 실은 나는 어렸을 때 큰 병을 앓고 난 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 있었다. 흔히 말하는 무정자증이었다. 그러니까 내 여친이 내 아이를 임신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직 여친한테 그런 말까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벼랑간 임신이라니 시겁할 노릇이었다. 하지만 여친의 임신 선언을 들으며 내 안에서는 두 가지의 감정이 일어났다. 우선 어떤 힘에 의해 기적이 일어났고 정말 내 아이를 임신했을 가능성 하나, 나머지는 여친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 하나. 지금으로서는 어느 쪽인지 확정지을 수 없었고 당혹스러운 와중에도 여친에게 그런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야겠다고 했다. 여친은 신이 나서 부모님께 인사드릴 날짜를 정했다. 어쩌면 정말 내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여친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혹시나 하고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아봤다. 하지만 결과는 역시 예전과 같았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 사정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다. 실은 우리 아버지는 의사였고 병원 검사 결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다. 또한 내 생각을 말씀드린 후 부모님께도 협력을 부탁해뒀다. 그리고 며칠 후 주말에 나와 아버지는 여친 부모님 댁으로 갔다. 왜 이렇게 늦었어? 현관으로 쪼르륵 달려온 여친이 한바구음을 짓고 있는 반면 여친 어머니는 어두운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여친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근엄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은 채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현관에서 일단 예의상 들고 온 선물을 전달하고 상견례 구조로 자리에 앉았다. 나와 아버지가 자리에 앉으며 인사를 건네자 여친 아버지는 버럭 고함을 질렀다. 여친 아버지는 결혼도 안 한 처녀를 임신시켰다며 한바탕 나한테 욕을 퍼부었고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면서 나와 부모님을 막대먹은 인간으로 취급했다. 여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순진한 내 딸을 꼬셔서 무슨 짓을 했냐, 마치 내가 겁탈하고 강제 임신이라도 시킨 것처럼 한탄을 했다. 그러면서 여친 부모님은 인간적 도리로 결혼 전에 위자료를 지불하라며 우리에게 강요했다. 시선을 여친 쪽으로 돌리자 엄마 그만해 어쩌고 하면서 나를 보호하려는 척했는데 그것마저 연기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어서 여친 아버지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고 말을 좀 해. 네가 그러고도 남자냐? 라고 다시 버럭 소리를 질렀고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일단 사죄의 말을 한 후 말을 이어갔다. 실은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라고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했다. 여친과 부모님은 제가 지금 뭐래니? 대략 그런 표정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내 진단서를 가방에서 꺼내서 여친 아버지가 볼 수 있게 놓은 후 의사답게 차분한 말투로 나도 들어본 적 없는 의학 용어를 섞어가면서 진단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설명했다. 아버지가 아닌 의사로서 무정자증에 대해 열혈 강의를 마쳤으나 여전히 이해를 못한 표정을 짓는 여친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가 천천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나갔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나도 새삼스럽게 그런 거구나. 새롭게 알게 된 지식도 몇 가지 있었다. 아버지의 설명이 계속되는 동안 가장 얼굴 표정 변화가 심한 사람은 여친이었다. 이어서 여친 아버지도 방금 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얼굴이 험상궂어졌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만약 이런 내 아들의 몸 상태로 정말 임신을 했다면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니겠냐며 의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꼭 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얘기를 듣고 난 여친 아버지는 자기 딸을 향해서 네가 말해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놈이 임신을 못하는 몸이라는데
그럼 넌 대체 누구 애를 가졌다는 거야? 라고 호통을 쳤다.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여친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고 끝장이다. 난 망했어. 딱 그런 표정이었다. 아니야, 그런 거. 이건 오해야. 라고 우겼지만 우리 아버지의 의사적 소견을 다들 들은 후였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란 건 모두가 인정하는 분위기였고 혼자서 끝까지 우기는 여친이 불쌍해 보였다. 어쨌든 나와 아버지는 하려고 했던 얘기를 모두 마쳤고 여친 뱃속의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이었다. 그럼 이 문제는 세 분이서 상의하는 걸로 알고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저한테 의도적으로 탕란을 하려고 했던 게 분명한 만큼 위자료를 청구할 생각입니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하자 세 사람의 눈빛이 확 달라지는 게 보였지만 무시하고 나와버렸다. 내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집안에서 여친 아버지의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그릇 깨지는 소리며 여친의 통곡하는 소리,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 나와 아버지는 서로 눈이 마주쳤다. 수고했다. 아버지는 나한테 짧은 한마디의 위로를 건넸다. 나는 아버지를 이런 일에 끼어들게 한 게 한편으로는 한없이 죄송한 기분이 들었지만 아버지는 괜찮다는 말 대신 내 어깨를 토닥여 주셨고 아버지 덕에 이 일을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 주말에는 여친의 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지난주와는 완전히 태도가 달라져 있었는데 손에 선물을 잔뜩 들고 있었고 내 앞에서 쩔쩔매는 태도였다. 두 사람은 지난주에 우리에게 신뢰되는 말을 많이 했다며 사과했고 여친이 임신한 아이는 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맞다고 인정했다. 지난주 여친 집에 찾아갔던 다음날 여친은 결근을 했다. 그 다음날 출근했을 때 보니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는데 나랑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에도 몸이 안 좋다며 또 결근을 했는데 여친이 회사를 그만둘 거라는 말을 상사로부터 들었다. 여친한테 직접 들은 말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대략 짐작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놀랍지는 않았다. 여친 아버지 말에 의하면 나한테 비밀로 하고 여친이 소개팅을 했는데 그때 알게 된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했다. 그런데 임신이고 말을 하자 남자는 나 몰라라 도망을 쳤다는 눈 감고도 쓸 수 있는 쌍팔년 스토리였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으면서 여친이 생각해낸 장깨는 내 아이라고 거짓말을 한 후 출산하는 거였다. 하지만 내가 불임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그 덕에 거짓말만 탄로 났다. 그 후 나는 지난번에 선언했던 대로 여친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어찌 보면 내가 불임이었기 때문에 여친의 거짓말이 쉽게 탄로가 났지만 만약 내가 정상적인 몸이었다면 여친이 말한 임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것이고 아마 결혼했을 거다. 그랬다면 나는 내 아이란 것도 모르고 평생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아빠 노릇을 했겠지. 여친이 임신을 한 건 잠깐의 실수였지만 나를 사랑한다는 둥 결혼하고 싶었던 건 절대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핏대를 올리는 걸 보면서 의도적으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내 아이로 속이려고 했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지. 그 후 여친 부모님이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하시자 결국 여친도 위자료 지불에 동의했다. 어쨌든 지금은 임신 중이기 때문에 우선은 여친 부모님이 대신 나한테 지불하셨고 여친이 출산 후 다시 일을 시작하면 월급을 부모님이 전부 관리하면서 위자료도 갚는 걸로 얘기가 됐다고 한다. 장차 태어날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생명은 다 똑같이 귀한 법이고 그 아이를 잘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가 병 때문에 불임이 됐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에는 크나큰 절망에 빠졌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런 내 몸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니 참 아이러니하다. 여러모로 복잡 미묘한 기분이 아닐 수 없지만 최소한 여친한테 속아서 결혼하는 일은 면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